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회선 송전솔로 고장 해석 방법이라고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회선 송전솔로 고장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얘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불평형 고장 있죠? 자, 불평형 고장 같은 경우에는 1회선 송전솔로와는 달리 2회선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0, 1, 2 있죠? 우리가 알고 있던 해석 방식대로 해석을 하시면 좀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첩의 원리를 사용해서 2회선 송전솔로 고장 해석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안정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2회선이 존재를 하고 3상 단락 고장이 한 회선에서 발생을 했다. 자, 요것도 저희가 공부를 했었죠.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2회선이 존재를 할 때 이 회선 중 하나가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다. 자, 이러한 불평형 고장이 생기면 과연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회선 송전솔로 고장 해석은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너무너무 어렵게 낼 수도 있고요. 좀 다루기 까다로운 친구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2회선 송전솔로 고장을 해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계략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문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로 2회선 송전솔로 고장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자, 송길령님 책에 나와 있는 2회선 송전솔로 고장 해석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변형을 했어요. 이 점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럼 2회선 송전솔로 고장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선 분석 시 이상회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송길령님 책에 나와 있는 이상회로 이론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 정상, 역상회로 있죠. 자, 이 친구들을 이렇게 두 개로 찢어 놓은 것에 불과해요. 이게 바로 이상회로 이론의 기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선은 0, 1, 2 좌표법으로 분석할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 정상, 역상 고장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복잡한 고장 계산은 손계산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상회로 이론이라고 해서 중첩의 원리를 사용한 방식을 도입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상회로 이론을 도입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얻는 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상을 정상, 역상 이러한 회로로 분석을 할 때 영상 회로는 제외합니다. 작용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용 인덕턴스 이런 친구들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에다가 상호 인덕턴스의 값을 차감한 게 바로 작용 임피던스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상호 값을 따로 표기하지 않고 작용 값을 우리 한 번에 구하지 않습니까? 단일 송전솔로에서 작용 임피던스를 한 번에 구합니다. 자, 이 친구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를 해요. 따라서 이상회로 이론을 사용을 하면 1회선 분석대와 마찬가지로 정상회로, 역상회로를 각각 1회로, 2회로로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호값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작용값들 있죠. 얘를 통째로 구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를 해요. 따라서 이상회로 이론은 0, 1, 2 좌표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0, 1, 2 좌표법에다가 중첩의 원리를 적용시키면 이게 바로 이상회로 이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회로의 경우 1회선 분석 시 자기 임피던스에다가 상호 인덕턴스의 2배 한 값이 바로 선로의 임피던스가 돼요. 자, 그런데 이상회로 이론에서는 이러한 친구가 바로 이상회로 이론에서 영상 임피던스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요 친구들 있죠. 얘네들도 어떻게 나온지 다 설명을 해드려야 정확한 수업이 되는데 시간상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회선을 해석을 할 때 정상분, 역상분, 선로 임피던스는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되는 거고, 자, 영상분 선로 임피던스는 요 친구로 구하게 돼요. 자, 여기에다가 2회선을 구할 때, 자, 조금 이따 보겠지만 1회로, 2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로에 해당하는 정상분 선로 임피던스는 요 친구가 돼요. 자, 2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대로 써줘요. 그리고 역상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대로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분 선로 임피던스에서 1회로 같은 경우, 자, 요 친구들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영상분 선로 임피던스에서 2회로는 요 친구들이 돼요. 자, 얘네는 그냥 그렇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1회로, 2회로는 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여러분들 알아봐야 되겠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여기도 써놨죠. 기본 원리부터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 3시간? 4시간도 모자랍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짧게 풀이법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러한 2회선이 있다. 자, 1회로라고 하는 것은 자, 회전기 있죠. 그리고 여기 선로에 담긴 변압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회선 중에 한 회선만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박스 보이시죠? 얘네가 바로 1회로가 되고요. 자, 여기 2회로 보이시죠? 여기는 얘네만 갖고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회로랑 2회로를 더하면 뭐가 된다? 얘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상회로 이론은 어떻게 찢어서 보느냐 하는 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역상, 영상회로를 고려를 해서 자, 1회로, 2회로라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정상분에서 자, 1회로, 2회로를 구하고요. 자, 역상분에서 1회로, 2회로를 구하고 자, 영상분에서 1회로, 2회로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정상, 역상, 영상회로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찾은 정상, 역상, 영상회로의 2회선 중 한 회선을 삭제를 시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회선 임피던스를 제외한 자, 여기가 회선 임피던스가 되겠죠. 자,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임피던스 있죠. 얘네들의 전부 2를 곱해줍니다. 이게 바로 1회로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선로 임피던스는 그대로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2회선 중 한 회선. 자, 요 친구 보이시죠? 얘네만 작성해서 회로를 작성합니다. 이게 바로 2회로가 돼요. 그래서 2회로는 영상, 정상, 역상에서 각각 동일한 회로가 됩니다. 자, 그럼 얘네를 한번 구성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상회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정상회로는 자,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1회로가 돼요. 자, 그래서 발전기 및 변압기 임피던스는 자, 여기에 있는 선로 임피던스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선로 임피던스는 자, 요 친구 보이시죠? 자, 얘네를 그대로 써준 것에 불과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하 임피던스에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정상회로 2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써주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역상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상분에는 회전기 전압이 반영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압원을 제외를 시키고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 및 변압기 임피던스 역상분에다가 2를 곱하고 자, 요 친구 그대로죠. 그 다음에 부하 임피던스에다가 2를 곱하면 바로 이게 1회로가 되고 요 친구는 역상분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친구는 정상분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자, 역상분 2회로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친구는 정상분 2회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상분 1회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분 1회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발전기 및 변압기 임피던스에다가 2를 곱하고 자, 선로 영상 임피던스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 부하 임피던스에다가 2를 곱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영상 1회로가 되고 자, 영상 2회로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선로에 해당하는 임피던스들 얘네 보이시죠? 얘네는 바로 자,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그림과 같은 154kV 송전선로의 중앙점, 여기가 P점이 되겠습니다. 자,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락 전류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발전기 각 부분의 정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회전기의 정상분과 이 친구는 역상분입니다. 바꿔주세요. 자, 정상분, 역상분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들 용량은 전부 100MVA로 동일합니다. 자, 그럼 정상분 1, 2회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분 1회로 같은 경우에 발전기가 30% 임피던스가 주어졌죠. 그리고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12%로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각각 2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은 4%로 주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선로 리액턴스 각 구간 100MVA 기준에서 4%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바로 4%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고정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압기는 12%로 동일하고 곱하기 2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맨 우측에는 모터가 있습니다. 자, 전동기 모터에는 100MVA 기준 40%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측에는 요 친구, 선로에는 얘, 그 다음 요 친구를 갖는 정상분 1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분 2회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분 2회로는 원래 여기에 존재하던 요 친구만 따로 떼서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고정점이 여기가 되고요. 선로 임피던스는 4%가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상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분과 역상분 퍼센트 임피던스는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했으니까 요 친구가 그대로 오고요. 자, 요 친구도 그대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로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4%라고 했어요.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역상분 1회로가 되고요. 자, 얘는 정상분 2회로. 이 친구는 역상분 2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분 1회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분은 이 회로에서 여기가 델타죠. 그럼 회로는 여기에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영상분은. 따라서 제가 선로를 좀 더 짧게 그렸어요. 그쵸? 발전기까지 고려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압기만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됐고요. 단 영상분 퍼센트 임피던스는 정상분, 역상분에서 선로 임피던스들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자께서 영상 1회로의 리액턴스는 16%다 라고 주어준 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16%가 돼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영상분 2회로에 대해서 별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는 4%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1회로, 2회로를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야 일선 지락 고장이 해석이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일선 지락시 이상회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요 친구 있죠? 얘가 바로 정상회로예요. 요 친구가 1회로가 되고요. 얘가 2회로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역상회로가 되고 얘가 1회로, 2회로가 돼요. 그리고 요 친구가 바로 영상회로가 되겠습니다. 요 친구가 1회로, 2회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전압 있죠? 요 전압, 얘가 바로 고장점 전압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고장점 전압을 제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럼 태분항 등가 회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를 어떻게 구하냐? 자, 얘랑 단락을 시킨 다음에 여기 고장점에서 본 등가 임피던스를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상회로에서 1회로의 등가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좌측, 우측. 자, 얘네를 각각 계산을 하면
요 부분은 자 86이 되고요. 자 우측 요 부분을 계산을 하면 106이 돼요. 자 이 두 친구들이 병렬이므로 자 병렬 계산을 하면 47.48%가 돼요. 그래서 요 값이 47.48%가 됩니다. 자 그럼 2회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쉽죠. 자 여길 기준으로 좌측 우측 찢어서 자 병렬 계산을 하면 1%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1%가 돼요.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자 정상분 역상분이 동일하므로 47.48%가 되고 자 역상분 이외로도 1%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상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영상분 같은 경우에 자 좌측 32% 그리고 우측 32%가 됩니다. 자, 이 두 친구를 병렬 계산하면 16%가 되고요. 자, 영상분 이외로 같은 경우에는 1%가 돼요. 따라서 얘가 16%, 요 친구가 1%가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 있죠. 얘가 바로 요 친구가 되고요. 자, 얘네가 바로 얘가 돼요. 그리고 얘는 이 친구가 되고요. 얘는 얘가 돼요. 얘는 얘가 되고요. 얘는 요 친구가 됩니다. 따라서 얘 전부 동일한 친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 0, 1, 2 좌표에서 얘네 다 같다고 하죠. 자, 요 친구들과 유사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을 전부 더하면 자, 여기 선로에 존재하는 자, 고장점 임피던스가 제로죠. 따라서 얘네를 전부 더하면 제로가 돼요. 따라서 I 값을 얘로 묻게 되면 자, 요러한 식이 나오게 돼요. 자, 한번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네를 등가 회로식으로 계산을 하면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얘가 되고요. 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6개가 전부 동일해요. 이 등가 회로가 바로 얘네가 됩니다. 자, 그럼 일선 지락 전류는 자, 이 전류들 6개를 더하면 돼요. 따라서 요 친구 있죠. 얘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얘네에다가 곱하기 6을 해야 자, IG 값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얘네는 뭐랑 정확하게 동일하냐면 0, 1, 2 자, 좌표법을 사용한 다음에 자, 3을 곱하면 지락 전류 값이 나오죠. 자, 얘네랑 동일해요. 완벽하게 동일하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요 친구 있죠. 얘는 정상분 얘랑 똑같고요. 얘는 역상분 얘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영상분 요 친구랑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고 자, 전격 전류는 375A가 됩니다. 따라서 요 친구 자, 얘네를 다 더하면 113.96%가 되고 자, 분자에는 3 곱하기 100% 곱하기 375A 요 친구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 지락 전류는 981.19A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아까 전에 고장점 자, 요거 있죠. 이 전압이 FEA로 정했는데 왜 EA 여기에 있는 전압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고장 전에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장 전 부하 전류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 그대로 온다라는 가정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저자께서 그런 말을 넣어놓지 않아 가지고 제가 문제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 고장 전 부하 전류는 자, 무시한다라는 가정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따라서 제가 여기에 EA를 그대로 써줬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 테고요. 내가 이렇게 고장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참고로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 테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삼상 단락전류 문제풀이 저번 시간에 제가 해드리겠다고 약속한 내용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